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김성근 감독의 건강이 상설, 관이퍼트의 잦은 경기 불참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구단 내부에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구단 내부 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날짜, 같은 항목에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 한 줄. 현재 상황, 일반 공개 금지. 문서는 외부 유출을 전제로 작성된 게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 내부에서 흘린 정보가 기자들의 손에 들어왔다.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근 김성근 감독은 공식 일정에서 잇따라 모습을 감췄고 니퍼트는 훈련에 불참한 채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구단은 컨디션 조절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고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주 구단 의무팀이 작성한 비공개 진단서에는 지속적인 피로 누적 및 신체 이상 반응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날 니퍼트에 대한 기록에도 정신적 피로에 의한 집중력 저하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두 사람의 이상 징후가 거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을 두고 구단 내부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도대체 그날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구단은 이 사안을 비공개로 분류했을까? 모든 단서는 하나의 시점으로 향한다. 지난주 금요일 폐쇄 훈련장 안에서 벌어진 단 1시간의 미팅. 10월 11일 금요일 구단 본사 지하 회의실에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외부엔 비공개 전략회의라고 공지됐지만 그날 회의는 전략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 점검이었다. 의무팀장, 경기운영팀장, 그리고 비서실 직원 3명이 참석했다. 회의록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성근 감독 상태, 안정 필요, 니퍼트, 출전 불가, 심리적 피로 누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다. 두 사례 간 연관성 검토 요망. 이 문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다. 둘 다 이상하다. 첫 제보의 시작. 본지 기자가 첫 제보를 받은 건 그날 밤이었다. 익명의 구단 직원 B씨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 기자가 이걸 알면 난 해고될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이상해요. 감독님도 선수도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는 이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의무팀이 가져온 보고서에 뭔가 있었어요. 혈압, 맥박 같은 일반 수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데이터요. 의무팀 보고서의 비밀. 본지가 입수한 구단 의무팀 내부 문건에는 일반적인 의료 수치 외에 낯선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반응 지연율, 리액션 딜레이 레이트, 피로 지수, CHF 인덱스, 정신집중 반응 곡선. 이것은 단순한 건강검진 보고서가 아니었다. 마치 심리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듯 구성되어 있었다. 의무팀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그건 외부 자문 요청으로 진행된 정밀 테스트였습니다. 외부 자문? 네, 구단이 아닌 제3의 분석팀에서. 그 이름은 문서에 작게 적혀 있었다. 호리즌 스포트스 랩. 이 회사는 최근 구단의 체력 분석 시스템을 담당하던 외주 업체였다. 그러나 그들의 웹사이트는 이틀 전부터 접속이 차단된 상태였다. 금요일 미팅, 녹취록. 본지는 추가 제보를 통해 그날 회의실 내부 녹취 일부를 확보했다. 녹음 파일 속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 감독님 상태는 통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집중력 저하, 시각 반응 지연. 이건 단순한 과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니퍼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시점 이후 신체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동기화됐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낮게 물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두 사람의 생체 리듬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웃지도 말을 잇지도 못했다. 누군가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다. 감춰진 진단서. 며칠 후
의무팀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개 진단서 한 장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문서의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성근 감독 신체 리듬 이상 반응, 원인 불명. 리포트 동일한 생체 데이터 감지. 두 대상 모두 심박 패턴 일치율 98.7%. 두 사람의 신체 반응이 거의 동일하다는 기록이었다. 이상한 일이다. 하나는 70대 감독, 다른 하나는 40대 외국인 선수. 나이도,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생체 데이터가 일치한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다. 구단의 반응, 그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는 즉시 구단 홍보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답변은 짧았다.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 구단의 내부 서버 접속 기록이 급격히 차단되었다. 의무팀 직원들은 외부 통신 제한 조치를 받았고 모든 내부 메신저 대화가 자동 삭제되었다. 누군가가 정리를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제보, 그날 둘은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익명 제보가 도착했다. 이번엔 현장 트레이너 CC였다. 문자로 이렇게 남겼다. 금요일 미팅 전에 김 감독님과 리포트가 함께 훈련장 안쪽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약 40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죠. 그 이후 둘 다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기자의 통화 요청을 거절했지만 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눈빛이 달랐어요. 김 감독님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리포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심리학자의 분석, 이건 동족 현상이다. 본지는 심리학 전문가에게 두 사람의 데이터 기록을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선 심리적 동조, 싱크로나이제이션 현상입니다. 오랜 시간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두 인물이 감정적, 생리적 리듬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달랐다. 두 사람은 감독과 선수일 뿐. 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 이 정도의 일치율은 단순한 심리적 유대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현상이 인위적 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봉인된 CCTV. 기자는 구단 보안 담당자에게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답변은 단호했다. 해당 구간은 정기 보안 점검으로 인해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점검? 그 중에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관계자는 카메라를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아마 구단도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 이제 마지막 날 기자의 이메일로 한 통의 파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파일 제목은 파이널 리포트 PDF. 열어보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김성근 감독과 리포트의 생체 동기화 현상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 중이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밤 폐쇄된 훈련장의 조명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김성근 감독과 리포트가 모습을 감춘 지 사흘째.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대신 보도자료 하단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추가돼 있었다. 건강점검차 정기 휴식 중입니다. 그러나 본지 가진 자료는 그와 달랐다. 호리즌 프로젝트 1차 테스트 완료 보고서. 문서 상단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밀 등급 A 외부 공개 금지. 호리즌의 목적, 감정 동조 실험. 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호리즌은 감정 동조 실험을 목적으로 한 신경학적 연구였다. 야구라는 팀 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의 심리적 리듬을 동기화하면 경기 집중력과 팀워크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이었다. 프로그램의 1단계 대상자는 김성근 감독과 리포트. 두 사람은 생체 리듬 링크 장치를 착용한 채 특정 주파수 훈련을 받았다. 보고서엔 그들의 데이터가 세밀하게 기록돼 있었다. 실험 37분 경과 후 동기화율 98.7% 도달. 감정 반응 지수 상승. 뇌파 패턴 유사도 95.2%점. 즉, 그날 그 이상한 회의는 훈련이 아니라
실험이었다. 의문 1. 누가 허가했는가? 문서 화단엔 승인자 이사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는 구단의 운영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투자회사에 몸담았던 인물이었다. 기자는 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팀을 위한 기술적 시도였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불안했다. 는 다시 물었다. 그 시도 때문에 두 사람이 쓰러졌다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통화가 끊기기 직전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호리즌 코어 데이터 유출. 취재 도중 한 엔지니어가 익명으로 보낸 파일 하나가 입수됐다. 파일 이름은 호리즌 코어 데이터 빈. 암호화된 형식이었지만 복호화 과정에서 일부 텍스트가 드러났다. 소브지트 일기 메시지. 소브지트 이 더스틴 앤 싱크 스테이터스 액티브 레스트 하트비트 10-11 23시 47분 KST. 그 시간은 두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의료팀의 증언. 의무팀 간호사 한 명은 익명으로 증언했다. 감독님과 리퍼트 선수가 마지막 검사를 받던 날, 둘 다 헤드셋 같은 장치를 썼어요. 빛이 계속 깜빡였고 기계음이 들렸죠. 검사가 끝난 뒤 둘 다 잠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덧붙였다. 그때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링크 스테이블이라고. 프로젝트 설계자 박윤하. 호리즌의 기술 총괄 박윤하 박사는 현재 행방이 불명이다. 그는 이전에 신경 자극 패턴을 연구하며 감정 공유 신호 시스템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논문 초록에는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감정은 전염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하나의 리듬으로 묶인다. 현재 그의 연락처는 모두 끊겼다. 단 하나, 그의 이메일 자동응답만이 남아있었다. 프라젝트 호리즌 페이스 2, 곧 시작됩니다. 파일 속 마지막 통화. 한도윤 PD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마지막 통화 내역이 확인됐다. 통화 상대는 박윤하로 표시돼 있었다. 녹음 내용은 짧았다. 한도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박윤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통화 종료 직전,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린 문장. 김 감독님이 꿈을 꾸면 리퍼트가 그걸 기억해요. 폐쇄된 훈련장, 그리고 흔적. 취재 4일째, 기자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폐쇄 훈련장에 들어섰다.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안은 정적뿐이었다. 그러나 한쪽 벽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싱크 두 낫 인터럽트. 그 아래엔 감시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었다. 렌즈는 꺼져 있었지만 빨간 불빛이 한순간 깜빡였다. 리퍼트의 수첩. 며칠 후 리퍼트의 락커에서 작은 수첩이 발견됐다. 첫 페이지엔 한글로 서툴게 쓴 문장이 남아있었다. 김 감독님이 오늘 나한테 같은 꿈을 봤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두 개의 선이 나선형으로 엮인 형태, DNA 혹은 파동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는 짧은 서명처럼 적힌 두 글자. 내부 혼란, 그리고 페이스 2예고. 10월 15일, 구단 내부 통신망에 이상한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호리즌 페이스 2, 승인 대기. 사용자는 익명, 시간은 새벽 3시 42분. 직후 모든 서버가 재부팅되었다. 다음날, 기자의 메일함에도 같은 문구가 도착했다. 페이스 2 진행 확인. 두 사람은 지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도대체 호리즌은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의 동기화인가? 아니면 의식의 복제인가? 그리고 김성근 감독과 리퍼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든 자료가 삭제된 뒤에도 3시 정각마다 구단의 서버 로그에 이 메시지가 남고 있다. 스튜디오에 불이 꺼진 뒤 모니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아있었다. 크이넥티브 시그널 로스트. 이제 아무도 허우전리 존재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구단의 서버는 완전히 초기화되었고 관련 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새벽 3시 정각마다 누군가의 호흡 같은 소리가 전송 로그에 남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김 감독님일지도 몰라요. 리포트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그날 밤 폐쇄된 훈련장의 천장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누군가의 의식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감정의 동조, 실험을 잊었다. 하지만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응원가 속에서 가끔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메아리쳤다. 김성근, 리포트. 그 함성은 마치 오래된 신호처럼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려왔다.